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을 보는데요. 자, 4월 30일, 4월 10일 현재 1개월 금리는 4%고요. 여기다 써보죠. 1개월짜리 금리가, 여기 1개월짜리, 한 달짜리 금리가 여기 얼마? 4%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0일부터 4개월 금리는 5%입니다. 여기서부터 1개월이 아니라 4개월짜리 금리가 여기 뭐 하나, 뭐 이게 조금 좁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 이렇게 하고. 자, 요건 한 달짜리 금리고요. 둘, 셋, 4개월짜리 금리가 전체가 얼마냐면 이게 연으로 따져서 5%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5월 10일 만기인 91일물 금리 선물 가격이 95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5월 10일 만기가 요거예요. 90일짜리가 5월 10일, 요게 5월 10일이거든요. 5월 10일. 그러니까 5월 10일 여기죠. 5월 10일이 여기란 말이에요. 5월 10일부터 90일짜리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만기되는 선물 가격이 95랍니다. 95라는 얘기는 뭐죠? 95라는 얘기는 이자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5%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 가격은 단기 선물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100에서 금리를 뺀 게 바로 이게 이제 IMM 지수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95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기가 95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물 가격이 95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자율은 100에서 얼마를 뺐다? 이건 뭐 암산으로 되잖아요. 5% 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5%라는 거예요. 이건 5% 금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이론 가격이 지금 현재 94.67이래요. 자, 사실은 이건 시장 선물 가격이고요. 이걸 따져보니까 선물 이론 가격은 94.67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94.67이라는 거는 여기 94.67 집어넣으면 그럼 100에서 뭘 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94.67이니까 이건 5% 넘죠. 5.33 이렇게 된 거죠. 5.33이죠. 그러니까 5.33이 적정 금리라는 거예요. 이건 5.33%가 적정 금리인데 지금 낮은 금리로 선물이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낮은 금리 수준에서.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래 전략을 통하여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단 4월 10일부터 1개월간은 단기고 4월 10일부터 4개월간은 장기다. 이걸 상대적으로 이걸 단기, 이걸 장기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기 금리는 5%인데 단기 금리는 4%, 한 달짜리 4%에다가 또 한 달 이후부터 3개월짜리 금리가 5%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금리 수준보다 지금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금리가 낮죠. 이쪽은 금리가 낮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가 낮고 아래가 높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선물을 요 금리로 어떻게 돼요? 차입을 해야 돼요. 차입을 하려면 선물은 매도해야 되죠. 선물을 매도한다는 건 차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입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채권을 매도하는 건 차입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입을 해서 요걸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플러스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그 조달한 싼 이자로 조달한 자금을 여기서 운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굴려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장기 운용해야 된다. 장기 운용은 바로 여기다 운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맞는 건 뭐죠? 금리 선물은 매도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조달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그러면 1번이 답이 돼야 되죠. 골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8번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국채선물거래에서 98.50의 매도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99.30의 반대 매매로 청산했다면 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일단은 손익을 너무 처음부터 겁내지 마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지금 이 사람은 98.50에 팔았고 99.30에 반대 매매했다는 거는 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99.30에 사서 98.50에 팔았기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이건 손해봤잖아요. 지금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에 손해봤죠. 그럼 어느 정도 손해봤느냐 하면 98.50 마이너스 99.30 하면 이게 얼마죠? 이게 따져보면 0.80 아닙니까? 그죠? 0.80, 즉 0.8포인트를 손해봤어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건 국채 선물에서 기본적인 승수는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지수 선물 있죠? 주가 지수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이런 것들은 선물이든 옵션이든 승수가 얼마죠? 50만 원이죠. 그런데 국채는 그것이 3년물이든 5년물이든 10년물이든 똑같이 승수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00만 원을 곱해줘야죠. 0.8에다 100만 원을 곱해주면 얼마죠? 80만 원이죠. 8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봤고요.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10번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채선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표면금리 연 5% 3개월 이표 지급 방식 가상국채 틀렸죠. 3개월 이표 지급이 아니라 6개월 이표 지급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최소 가격 변동폭은 0.05 틀렸습니다. 0.05 아니고요. 0.01입니다. 0.01이고 승수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곱해주면 자, 여기 최소 가격 변동폭이 얼마요? 만 원이 됩니다. 왜? 100만 원의 100분의 1이니까 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0.05가 아니라 0.01이고 1틱밸류, 틱밸류, 틱가치는 얼마요? 만 원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국채 선물의 5년물 액면가는 5천만 원이다. 아니에요. 거래 단위는요. 그게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똑같이 1억 원입니다. 5천만 원 아닙니다. 5천만 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국채 선물 10년물의 최종 결제 방법은 현금 결제입니다. 그렇죠. 3년물, 5년물, 10년물 모두 통합시켰습니다. 현금 결제. 지금 전부 다 결제 조건은 현금 결제입니다. 그래서 4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봤고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2014년 5월 1일 현재 현물 환율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을 때 N 유로 교차 환율이 얼마냐. 결국 교차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화폐를 직접적으로 환율이 결정되지 않을 때 다른 나라를 거쳐가지고 환율을 결정하는 걸 교차 환율이라고 그래요. 크로스 레이트라고 그러죠. 일단 1유로당 USD는 1.43달러예요. 그 다음에 1달러당 N은 뭐예요? 101엔 97전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유로 N이잖아요. 유로 N이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1유로당 달러의 가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식이라고 그래요. 미국식이라고 그러고 얘는 1달러당 엔화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유럽식이에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개 세계 각국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럽식을 쓰는데 이 유럽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게 이제 미국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식 좀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1유로당 USD가 1340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죠. 1유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1달러의 가치, USD의 가치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USD 1달러당 엔화가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모는 항상 USD예요. 달러고 그 다음에 여기 N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죠? 우리가 물어보는 건 여기서 물어보는 건 1유로당 N화가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딱 보이면 딱 나오죠. 곱하면 바로 나오죠. 왜? 요거 뭐냐면 USD가 분모 분자니까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기만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요거하고 요것만 곱하면.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요거하고 요것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40 곱하기 101.970 곱하면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를 그냥 두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36.639라고 하는 숫자가 딱 나오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2번이 답이죠. 자,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원달러 현물 환율이 달러당 1,080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 선물 환율이 달러당 1,120원이고요. 선물한 할증률 또는 할인율은 얼마냐? 근사값을 구하라. 근데 이거는요. 이건 공식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한 할증 또는 할인율 구할 때 할증률 또는 할인율 구하는 공식 요거 그냥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냥 암기해서 그때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할증률, 할인율은 현물환율이 분모고요. 선물환율 마이너스 현물환율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분자가 10이고요. 분모는 만기입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요. 지금 현물환율 1080 그 다음에 선물환율 1120이니까 1120 마이너스 1080 분모는 1080 그 다음에 곱하기 12 그 다음에 지금 3개월이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3분의 10이 넣으면 4잖아요. 그러니까 4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온대요? 15%가 나온다는 거예요. 15%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그냥 암기해서 공식 암기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자, 다음과 같이 단기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원달러 현물 환율이
지금 112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와 3개월짜리 금리가 있고요. 그게 1%고요. 원화 3개월짜리 금리가 2%랍니다. 그리고 만기가 3개월이 이 92일이에요. 항상 92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 원달러 선물 환율이 지금 1121.51이에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균형 선물 환율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균형 선물 환율 무조건 구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균형 선물 환율 어떻게 구하냐면 F는 S 곱하기 1 플러스 RF. 외국 이자율이죠. 1 플러스 RD. 우리나라 이자율인데 여기서 만약에 곱하기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안 주면 날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전체 1년 중에 만기의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단서를 줘요. 달러는요. 미국 시장에서 외환 거래할 때 1년을 360일로 잡아요. 보통. 이거 관행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360일, 우리나라는 365일이에요. 근데 지금 만기가 얼마예요? 92일이라고 그랬죠. 지금 3개월이라고 그냥 얘기 안 하고 여기다 괄호 쳐놓고 92일로 했다면 날수까지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이건 달러 금리니까 달러는 360분의 92 이렇게 줘야 되고요. 원은 365분의 92 이렇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죠. F 이꼴 S는 1120원 곱하기 현물 환율이니까 자, 우리나라 금리는 달러 금리는 1%니까 1 플러스 0.01에 곱하기 360분의 92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 플러스 0.02 곱하기 365입니다. 여기는 92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균형 선물환이 얼마 나오냐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12277 이렇게 나옵니다. 1122.77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균형 환율이라는 거예요. 일단 균형 환율을 이제 살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균형 환율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112277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시장 환율하고 비교해 보야죠. 보면 요게 균형 환율이 1122.77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시장 선물 환율은 1121이잖아요. 1원 정도가 지금 1원 이상 저평가된 거죠. 요게. 그러니까 시장 환율이 저평가돼 있어요. 균형 환율 또는 1원 선물 환율보다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물환은 어떻게 돼요? 매도해야죠. 비싸니까 현물환을 매입 또는 매수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선물환은 매도하고 그 다음에 현물환은 매수해야 된다. 그럼 현물환을 매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수하느냐 이거예요. 자, 매수해야 된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선물환 매도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지금 얘가 시장 선물 환율이 지금 낮죠. 시장 선물 환율이 낮고 그 다음에 뭐야? 이론 선물 환율이 높으니까 선물환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선물환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선물환을 매수하는 거죠. 플러스 현물환은 매도하는 거야. 현물환은 매도하는 건데 문제는 선물환 매수는 계약하면 돼요. 근데 현물환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현물환 매도를 한다는 건 달러를 매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를 매도하려면 달러를 빌려야죠. 그래서 달러를 차입해서 어떻게 빌려서 어떻게 돼요? 원화로 예치해서 운용하는 거예요. 원화로 운용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에 세트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현물환 매도가. 자,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론 선물 환율은 1122.77 여기 나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시장 선물 환율은 이론 선물 환율보다 저평가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원화를 차입하고 이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로 예금하고 달러 선물환을 매수하는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 달러 선물환 매수까지는 맞죠. 여기서 달러 선물환 매수한다는 건 맞죠. 근데 원화를 차입하고 달러화로 바꾸고 달러로 예금한다 또는 운용한다. 그럼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건 세트가 뭐냐면 현물환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물환과 관련되는데 이건 현물환 매수입니다. 현물환 매수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현물환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달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원화를 차입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차입해서 달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원화로 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죠.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시장 선물 환율은 지금 할증된 상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할증됐죠. 할증된 건 당연하죠. 뭐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할증된 게 뭐냐면 현물 환율이 요건데 선물 환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높으면 이걸 선물환 할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죠. 그래서 4번은 뭐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상품 선물의 보유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게 0.5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요. 상품 선물은 현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표면이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 뭐 표면이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7월 25일 현재 돈육선 현물 가격이 6,500원입니다.
kg당. 그 다음에 9월물 돈육 선물 가격이 6,750원이고 이런 상황에서 육가공업체가 매수해지를 했습니다. 매수해지를 했는데 8월 29일에 이르러 해지를 청산할 때 돈육 현물 가격과 9월물 선물 가격이 차인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00원이었습니다. 순매수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순매수 가격, 순매도 가격이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순매수 가격 여기 나왔죠. 아니면 또는 순매도 가격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공식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선물 가격 플러스 종결 베이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이 해지 시점에 선물 가격이 얼마예요? 첫 번째 나오는 선물 가격이 얼마냐면 이게 선물 가격이 6,75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6750 이렇게 적어줍니다.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결할 때 베이시스가 얼마예요? 베이시스는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차이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베이시스 줬잖아요. 200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00 하면 끝입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계산만 하면 되죠? 6550 해서 순매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16번 문제입니다. 옵션의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옵션이 등 가격일 때 옵션 가격은 모두 내재 가치를 반영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틀렸죠? 여러분들 옵션이 등 가격이라는 것은 기초자산 가격과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으면 그러면 내재 가치가 하나도 없죠.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시간 가치를 반영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두 번째, 옵션의 시간 가치는 옵션의 만기가 길수록 높으며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급속히 감소하죠. 그래서 옵션의 시간 가치는 만기가 될수록 가치 감소하는 속도가 급격합니다. 2번 맞고요. 3번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시간 가치는 점차 작아지므로 만기가 되면 시간 가치는 완전히 제로로 소멸됩니다. 맞고요. 4번 시간 가치 특성으로 인해 옵션을 소모성 자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소모성 자산 맞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17번 보죠. A전자 주식 옵션의 투자자는 3개월 만기 행사 가격 29만 원인 콜 옵션을 6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A전자 주식 가격이 27만 원이라고 할 때 콜 옵션의 시간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간 가치를 볼 때 옵션의 가치는 옵션 가격 또는 옵션 가치 또는 옵션 프리미엄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로 구성되잖아요. 이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시간 가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옵션 가격에서 내재 가치 빼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얘가 지금 뭐냐 하면 행사 가격이 29만 원짜리예요. 콜옵션이니까 살 권리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27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7만 원짜리를 29만 원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 27만 원짜리 주식을 29만 원에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사니까 이건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빵이라는 얘기지. 옵션 가격이 지금 6천 원인데 6천 원 중에 내재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시간 가치가 6천 원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이항하고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내재 가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 옵션 가격은 전체가 시간 가치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그래서 이건 2번 6천 원이 답입니다.